교장선생님 저런 좀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오늘 야쿠시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숲의 원형이 잘 보존된 곳이 많이 있죠. 돈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오늘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아마 여우숲으로 오긴 올 텐데 야쿠시마에서 시작해서 우리 숲과 우리 삶의 얘기, 이야기들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잘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의의 성패 여부는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별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소리 많이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판소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판소리 광배의 이 목청, 그 다음에 더듬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 애드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양한 재밌는 얘기를 펼쳐 보이는 것, 그거 다 청중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와 고수, 북치는 사람이 둘이 하는 것 같지만, 판소리 한 판을 좌우하는 건 귀명창들입니다.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사람 표정이 엉망이거나, 제 실수한다고 찡그리거나, 그러면 그냥 그 강의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강의도 하나의 유희처럼 즐기셔야 돼요. 놀이처럼. 여기서 엄청난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 시험 잘 본 애들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밑에 이 공부를 놀이처럼 즐기지 않고 전투처럼 한 애들 있죠. 전쟁처럼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른바 좋은 대학, 이른바 명문대학 갈지 모르지만은 걔들은 애누리 없이 다 흉기가 됩니다. 이 공부 잘하는 흉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도 읽히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그림도 많이 보고 좋은 영화도 많이 보고 또 저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시도 읽고 이런 교육들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동화책이 있는 게 유치원에서 끝난 다음에는 다 입시 교육입니다. 다 누가 시험 잘 봤느냐로 모든 기준이 갈려요. 그래서 학력고사, 수능이라고 그러죠. 수능 한 번 시험 본 것도 평생이 좌우되는. 이건 야만적이죠.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무서운 게 종종 있어요. 이제 끝났지만은 매년 신입생들 뽑지 않습니까? 그럼 신입생들 뽑으면 요즘 대학 들어올 때 자기소개서라는 걸 써요. 자기소개서. 들어보셨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100편을 읽으면은 자기소개서 100편을 쭉 보잖아요.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인데 100명이 다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다르게. 기준이 있지만. 근데 문장부터 글 시작하면서 끝는 데까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 똑같습니다. 난 이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고 자기를 누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해야 되는데 어떤 개성적인 요소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저는 1학년 강의할 때 첫 시간에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것만 훈련했지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나의 독자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너무 미숙하다. 남이 주는 공부를 수동적으로 남이 주는 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만 익숙하지 그걸 여러 가지로 조직해서 자기의 언어로 펼쳐 보이는 데는 아주 미숙하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 자기 언어가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말로 해야 됩니다. 자기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되죠. 또 그래야 남의 얘기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이야기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지는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시, 숲을 만나답니다. 제목 멋있죠? 네. 숲이 시를 만날 수도 있고 시가 숲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면부터 보겠습니다. 시, 숲, 문이들인데 여기서는 문이란 말이 핵심이에요. 필기 안 하셔도 되고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놀이처럼 재밌게 듣다 보면은 오늘 댁에 가서 주무시다 보면 꿈속에 이제 이 나무가 보이고
시를 읊어주는 저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럴 겁니다. 시, 숲, 무늬, 이게 오늘의 핵심어입니다. 이 시부터 얘기할게요. 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쓰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놀면서 뭐 여러 가지를 개발하죠. 우리가 정치도 일종 놀이고요. 전쟁도 놀이고요. 법정도 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포츠는 당연히 놀이고요. 이 놀이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문화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게 놀이입니다. 이 놀이 중에서도 인간들이 가장 지속적으로 누린 놀이 중에 하나가 음악과 노래예요. 음악과 노래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문학 중에서도 문학하면 시, 소설 얘기하잖아요. 가장 오래된 게 시고 소설이 제일 막둥입니다. 제일 늦게 태어납니다. 이 시는 글로 썼든 아니면 입에서 입으로 전했든 이 시는 인류가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긴 신화니 전설이 이런 게 노래 형식으로 전달되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인간의 이야기들, 사연을 담아온 게 시예요. 밑에 그림도 있고 그러죠. 이제 우리 알타미르 동굴 벽화 이런 거 벽화들 얘기하듯이 시, 음악, 그림, 춤 이런 모든 예술의 출발점인 놀이가 있어. 이 놀이는 나중에는 종교적인 의식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노동하고도 이어지죠. 그래서 이 예술의 기원할 때 예술이 시를 포함해서 시든 춤이든 그림이든 이 출발에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노동할 때 노동의 필요에 의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 우리 정선 아리랑 이런 아리랑들 있죠? 아리랑들의 상당수가 노동요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부를 노래들이에요. 이 노동요는 민요의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노동에서 예술이 출발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의식, 종교죠. 어떤 의식, 하늘에 바치는 의식처럼 우리 절에 가나 교회를 가나 성당에 가나 다 노래를 하죠. 그죠? 이 미사곡이든 아니면 찬송가든 찬불가든 이 노래를 합니다. 거기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의식의 차원에서 의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예술이 시작되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놀이로서, 유희라고 해요. 유희. 그냥 놀이로서 이 예술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기원설인데 이 세 가지가 합쳐졌겠죠? 세 가지 합쳐져서 예술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예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시, 이 시는 모든 글쓰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문쓰기만큼이나 오래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을 때는 다 입에서 입으로 전했거든요. 멀리는 못 나가겠습니다만은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있는데 그게 한 8,000년 됐습니다. 조문쓰기하고 비슷하죠. 그건 문자로 쓴 건데 아무튼 이런 이 시로 쓰여진 인간의 이 문의들, 이야기들을 이 시라는 이 문의들을 담고 있는 게 시입니다. 오늘 시 첫 번째 핵심어예요. 그리고 이 시와 함께 오늘 또 핵심어인 숲입니다. 숲. 이 숲은 그냥 우리는 나무 정도만 얘기하는데 이게 나무가 모여 있는 정도 숲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숲은 동굴부터 시작해서 저 지렁이까지 온갖 그 생명체들이 깃드는 장소로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물론 있지만 온갖 동식물들이 어우러지는 우주적인 축소판을 생명의 우주로서의 숲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들이 숲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숲이 슈바르츠발트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은 숲이라고 합니다. 검은 숲, 슈바르츠발트. 이 슈바르츠발트는 검은 숲인데 검은 숲에서 인간들이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여기 깃들어 있고 마녀들도 다 여기에 살고, 그래서 이 독일의 동화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 동화나 이런 것이 출발하는 게 다 숲입니다. 그리고 인디언 숲도 그러고요. 세상의 모든 숲은 그 사회의 어떤 출발로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이 오늘의 핵심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무늬입니다. 무늬. 그러니까 이 무늬는 또 다시 얘기할 텐데, 이건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늬 그러면은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중에 제일 예쁜 말 중에 하나가 이 무늬예요. 한이바람 할 때 한이처럼 이 뉘자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오니 이런 말도 있는데, 오니. 화살 쏠 때 그 손잡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화살촉이 있고 밑에 화살줄에 거는 부분이 있죠. 이걸 오니라 그래요. 우리말로. 뉘자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무늬는 한국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의미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연의 무늬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무늬, 하늘의 무늬, 그리고 땅의 무늬, 사람의 무늬까지가 다 무늬로 포섭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이 무늬를 한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무늬 문자. 우리 그럴 문자잖아요. 근데 글자도 무늬죠. 근데 이 그럴 문자이기도 하지만 이 무늬 문자이기 같은 글자입니다. 글자도 무늬니까. 그래서 천문 그러면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이. 그죠? 하늘의 무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별자리의 이야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카시오페아 자리, 우리로 얘기해도 견우직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은하수 다리 놓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오작교 얘기하고. 이게 다 천문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늘 얘기만 해도 오늘 밤새도 모자랄 거야. 그 다음에 땅의 무늬도 당연히 있죠. 땅의 무늬는 지무늬라고 합니다. 땅에도 얼마나 많은 무늬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다 있는 얘기들을 지금 제가 요약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무늬들이 있습니다. 땅에도 바위가 있는 곳에 사연들이 있을 테고, 이야기들이 있을 테고. 예를 들면은 나무 한 그루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 파브르라는 사람 아시죠? 파브르, 곤충기 쓴 사람. 우리 동화책으로 읽어서 그렇지, 파브르 곤충기가 10권짜리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죠. 파브르는 식물기도 아주 유명합니다. 파브르 식물기. 근데 파브르 식물기 보면 이끼부터 시작해서 이끼들이 얼마나 이 생태에 중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인간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끼들이 없으면 숲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거기서 이 파브르를 다시 쓴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에 저 이끼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생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근데 우리는 이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큰 나무만 보기 쉽잖아요. 근데 진짜 숲을 아는 사람들은 이끼가 보인다는 거죠. 죽은 나무에 낀 이끼들, 바위 위에 자라는 이끼들, 이 이끼들부터 시작해서 나무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파브르가 얘기하는 것 중에 나무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무 500년 된 밤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파브르 식물기를 읽으면은.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바람에 쓰러진 500년 된 나무를 파브르가 보고 그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 처했겠구나. 그리고 한 100살 됐을 때는 이 근처에 어떤 큰 바위가 굴러왔겠구나. 이걸 나이테를 보면서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브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무 한 그루나 어디 숲이나 이런 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재구성해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땅의 무늬들, 땅과 이 숲에 있는 무늬들을 읽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 나무 한 그루부터 시작해서 바위돌 하나,
또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갱이 하나에도 태고의 시간들이 숨어 있죠. 그걸 거꾸로 읽어내는 게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문이에요, 인문. 이게 뭐겠어요, 인문이? 사람의 문이겠죠. 저는 늘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문입니다. 아까 밤나무가 그렇듯이 사람에게도 다 고유의 무늬들이 있죠. 여러분들 살아온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 그러지만 비슷하면서도 다 달라요. 우리 이 손가락 지문 다 다르죠. 눈의 이 홍채 다 다르죠. 성문이라고 해서 목소리 문이 다 다르죠. 이 무늬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들, 이야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무늬를 찾아가고 읽어낸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성해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사람 만날 때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저 사람 연봉이 얼마일까? 이거죠. 저 사람 돈을 얼마나 벌까? 뭐 직업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연봉일 거야 아마. 아닙니까? 이 아닌 분들은 이제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걸 가늠해서 잣대는 많은 경우 돈밖에 없어요. 왜냐?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유일신은 화폐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누구든 이렇게 신을 고등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종교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돈이라는 거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좋으냐 친삼촌이 좋으냐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세뱃돈 누가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다 갈라집니다. 세뱃돈 5만 원 주는 친삼촌하고 10만 원 주는 외삼촌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야박한 얘기지만은 일단 그 화폐가 유일신인 세계에서 어떤 사람의 문의를 읽을 때 그 문의를 읽는 다양한 관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며 살아왔을지, 이 밤나무 한 그루가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읽어내듯이 파브르가 우리 인문학은 다른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읽어냄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써가는 거죠. 이게 인문학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이 오롯이 인문학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 하늘과 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이게 자연이고, 이 자연의 일부가 사람 일지인데, 사람이 어떻게 자연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 없이 자식이 없듯이, 엄마 아빠 없이 자식이 없듯이 자연 없이 인간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숲이 없이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상실해버렸어요. 이 화폐라는 신을 모시느라고. 인간이 영리하고 훌륭한 것 같죠.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쭉 보세요. 이 산불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이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유튜브에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좋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세요.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KBS에서 만든 4부작입니다. 그러면 산불 이거 금방 이해가 가요. 이게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후온난화와 기후위기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 식량 문제. 제주도에 가면 말이에요. 제주도 마라도 이쪽 가면은 산호섬과 그 밑에 해초류들의 낙원이었다 그러죠. 지금 싹 말라간다. 그 한라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라산 가면은 상고대와 함께, 상고대 아시죠? 나무에 맺힌 그 서리들, 장관을 이루는 게 주목나무잖아요. 살아천년, 죽어천년 간다는 주목들이 싹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목은 한국의 고유한 소나무 품종 맞죠? 고유한 소나무 품종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주목 군락지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요. 그 얘기가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영리하도 하면서도 이 자기를 낳아준 애미를 모르는 것만큼이나 딱하게도 불쌍하게도
이 자연의 소중하다는 전혀 몰라요. 허기야.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돈 문제라면은 형제들끼리 등 돌리고 부모하고 등 돌리는 것 다반사로 보죠. 주위에서. 그죠? 다반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이 된다면은, 뭐 자연 배반하고 자연 착취하고 약탈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발걸음 하셨으니까 자주 이 여우숲 오가시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시면서, 이런 숲의 품에서 내가 태어나 자라고 있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전 지구적인 위기가 무엇인지 금방 알 겁니다. 누군가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자본주의라는 사회 제도가 오래 잡아도 400년입니다. 오래 잡아도 400년인데 400년 동안의 인류의 문명이 10,000년 넘게 유지해온 인간의 문명들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하고 얘기할 때 이게 편해요. 제가 63년생이니까. 그래도 시골이니까 전쟁이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우리의 시골에서의 삶이나 조선시대의 삶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거 거의 비슷하고, 그죠? 사는 환경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초가지북에 매년 해 되면은 그 볏짚 해가지고 이역 엮고 하는 것들 되게 비슷했다는 거죠. 조선 500년하고 식민지 시대나 전쟁 후에 60년대 시골의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비슷했고, 다 거기 보면은 뭐 대동개니 뭐니 해서 함께 모여서 누가 세상 떠나면은 상해 만들어서 다 그랬잖아요. 지금 싹 사라졌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무너지고 산촌이 무너지고 어촌이 무너지면서 다 도시로 다 와버리니까 생태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생태계는 자연의 생태계뿐만 아니고 우리 관계의 생태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관계들이 튼실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롭죠. 근데 돈으로 맺어진 관계들은 의심이 전제됩니다. 이 돈에는 희한하게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인데, 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사람이거든요. 돈에는 희한하게 이상한 악령이 깃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돈이 개입하는 순간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악령이 깃들어서 관계들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다 셰익스피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고 이래도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틀어지고 그러면 악령이 바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인류가 몇천 년 조문 쓰기만큼이나 오래 유지해온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몸부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죠. 이대로 가다가 정말 망한다. 우리 최재천 교수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들이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만 발걸음을 나가면은 뭐 플라스틱 쓰고 뭐 이렇게 버리고 하는 거, 환경이 무너지는 것, 숲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나무가 잘려나가고 산불로 다 태워버리고 이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바로 상처로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산불이 나거나 산 허리가 이게 잘려 있으면은 저는 심장 위쪽이 아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요즘엔 다 터널로 뚫잖아요. 제가 종종 가는 고속도로가 대구 통영 고속도로, 그리고 이 완주 순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전주 순천 고속도로. 어림잡아서 대략 완주 순천 고속도로 3분의 1은 다 터널일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산의 터널 뚫을 때 떨림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신음들이 있었겠습니까? 터널 뚫고 할 때.
터널 다니는, 터널이 지속되는 길 다니다 보면은 버스 타고 할 때 책을 못 읽어서 참 고약해요. 계속 어두워졌다 화내졌다 이러니까. 아무튼 시, 숲, 문이고요. 오늘의 핵심어가 시, 숲, 문. 이 시, 숲,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무늬와 자연의 무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나의 무늬는 그럼 어떤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게 기억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무늬는 어떤가? 나는 어떤 무늬로 사람들에게 비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리는 자기 자신의 무늬죠. 나는 내 살아온 삶이 이러이러했고 앞으로 삶은 이러이러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 무늬들을 계속 떠올리고 또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누가 뭐래도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무덤으로 떠나는 여행에 돌입한 겁니다. 이거 아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이 무덤에 깃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무덤에 깃드는 순간에 정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평온하게 이 세상과 또 남은 사람들과 헤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지혜롭게 나이 드는 이야기들이 책들도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나이 들어서 이 죽음의 공포를 최소화하면서 아름답게 이 삶과 헤어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시 많이 읽으시고 좋은 책 많이 보시고 그리고 좋은 숲들, 자연들 요즘 많이 하죠. 걷고 이런 것들 숲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다양한 무늬들 읽어내는. 그러면 이 순간순간이 행복해지면은 미련이 뭐가 있겠어요? 미련이 있으니까 안타깝고 공포스럽고 그렇겠죠. 시, 숲, 무늬. 되죠? 오늘 여우숲에서 나는 3단어 정도만 알았다. 시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무늬를 간직하고 있는 언어 예술입니다. 됐죠? 그리고 숲은 자연과 인간의 삶이 어우러지는 압축된 우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무늬들을 읽고 또 엮고 써갑니다. 우리에게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삶은 결국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문제죠.